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감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하고 가장 익숙한,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감기 관련된 질환들이 일단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감기가 잘 살펴보면 이례적으로 왔다 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우리의 건강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제가 진료를 하면서 살펴본 감기와 호르몬의 이야기. 그러니까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의 호르몬 중에서 하나가 위험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각별히 보살펴야 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과연 그 호르몬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감기,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인데요. 감기도 일단은 하나의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나 외부의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우리 몸이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가지는 건데요.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이것을 스트레스로 인식합니다. 이겨내야 되죠. 면역계가 더 큰 질병으로 가는 것을 막아내고,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면역계가 정상화되도록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면역세포가 분비되어서 이 감기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서 제거하도록 하는 이제 호르몬들을 분비를 시키는데, 그때 출동하는 호르몬이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역할이 특히 이제 아픈 부위에 집중시켜서 면역세포가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도록 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혈당을 올리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전시 상태, 우리 몸의 어떤 바이러스 싸우는 전시 상태가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인슐린의 분비가 원활해지지 않습니다. 일단 혈당을 올리는 거죠. 인슐린 분비도 원활해지지 않아서 혈당을 올릴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다 보니까 인슐린 호르몬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때 가장 이제 곤란해지는 호르몬이 인슐린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이제 당뇨에 걸렸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췌장에, 그러니까 인슐린 호르몬이 분명히 부담을 받는다면 췌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췌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 왜냐하면 췌장에서 주로 나오는 리파제가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은 감기에 걸렸을 때 췌장에 더 부담을 주고 인슐린 호르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당뇨를 가지신 분들은 혈당을 지나치게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안 그래도 혈당이 이제 오르는데 더욱더 오를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이제 결식이나 가식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인슐린 호르몬의 어떤 분비가 조절이 잘 안 되다 보면 에너지 밸런스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이것을 더욱더 나쁘게 하는 게 결식. 식사를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겠죠. 더불어서 너무 지나치게 가식을 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또 감기 바이러스와 싸울 때 우리 몸이 부담을 가지는 인슐린 호르몬에 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좋은 음식을 적절하게 먹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음식, 기름진 음식, 지나치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 그다음 결식이나 가식은 피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신체 장기 중에서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장기 중에 하나가 췌장입니다. 췌장과 간은 바이러스에 굉장히 어떤 취약한 부분을 보이는데요. 특히 우리 췌장염, 췌장의 베타 세포가 파괴되면 당뇨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뇨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독감, 풍진, 엔테로바이러스, 볼거리, 콕사키 바이러스,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대상포진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들이 걸렸을 때 우리 췌장에서 이걸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이것 자체가 췌장의 베타 세포를 떨어뜨리고 인슐린 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고 심할 경우에는 당뇨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특히 췌장 건강, 인슐린 건강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고 난 다음에 기운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뭐냐면 아까 제가 혈당을 높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혈당은 또 저혈당이 되기가 쉬워요. 고혈당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이 우리 몸으로 당을 잘 저장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는 고혈당에 있다가 이것을 우리 몸에 잘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혈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떤 탄수화물 섭취, 몸에 좋은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당뇨 환자는 감기 이후에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의 기능이 더욱더 지장을 받기 때문에 더욱더 저혈당이 가기 쉽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저혈당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당뇨 환자분은 감기가 걸리면 대부분 이제 입맛이 없는데 그러더라도 적절한 음식 섭취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음식 섭취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드시고 계신 당뇨약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당뇨약 계속 먹다가 또 저혈당으로 더욱더 빠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기에 걸렸을 때 혈당을 잘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고혈당, 저혈당, 고혈당, 저혈당, 혈당의 진폭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적당량의 감기 대응 식사, 미국의 어떤 당뇨 학회나 이런 데서는 과일 주스, 요구르트, 시리얼 같은 경우를 자기의 혈당 수치를 보면서 적절하게 입맛이 없더라도 섭취를 해야지 당뇨 환자가 나중에 심각한 합병증이나 감염증, 폐렴이나 심한병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감기에 걸렸을 때는 이 혈당의 진폭이 크면서 고혈당일 때 또 혈액의 어떤 찐득찐득함으로 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호르몬, 이제 인슐린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보살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너무 부담이 되는 음식들, 혈당을 지나치게 올리거나 기름진 음식, 가식이나 결식을 피해야 되지만 적절하게 우리 몸에 어떤 에너지 공급을 해주고 혈당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좋은 탄수화물들을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인슐린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면서 인슐린이 더욱더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되는 로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기하고 싸우는 것 위에 더 많이 분비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받는 일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인슐린의 어떤 기능이 가장 떨어질 때가 뭐냐면 불면증, 잠을 잘 못 잘 때입니다. 수면 박탈이 있으면 인슐린 기능이 더욱더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슐린의 기능 보존을 위해서 감기에 걸렸을 때는 잠을 1시간 정도는 더 충분히 주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감기 증상이 심하면 그리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를 경미한 정도면 자기 몸에 충분히 몰아낼 수 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이런 어떤 증상들을 해결하는데 우리 몸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의 균형이 떨어지고 에너지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심각한 병이 되거나 호르몬들이 더 혹사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기 증상이 심하면 주치와 상의해서 증상에 맞는 약물요법, 진해거담제나 혈제, 그다음에 항히스타민제를 통해서 콧물이나 코막힘을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당뇨 환자, 특히 당뇨 환자분들이 이제 감기에 자주 걸리기도 하고 감기에 걸렸을 때 굉장히 오래 가거나 심각한 증상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뇨 환자분들은 감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면 혈당을 자주 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2시간에서 4시간. 그래서 4시간에는 한 번씩 재자. 근데 혈당이 조금 불안정하면 2시간마다 재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너무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고혈당과 저혈당, 그 저혈당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감기에 걸렸을 때 가벼운 운동은 모르겠는데 심한 운동은 절대로 거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형 단뇨는 감기에 걸렸을 때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케톤증, 이형 단뇨는 당뇨성 혼수 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을 잘 체크하면서 우리 혈당 범위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를 거르면 인슐린 기능이 더욱더 힘들어지거든요. 식사를 거르지 않으면서 평소대로 먹으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나치게 혈당이 높은 음식, 기름진 음식, 가식이나 결식은 피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혈당을 재고 혈당 수치에 따라서 먹는 양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혈당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좋은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을 또 조금 더 드시는 게 필요하고, 혈당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 같으면 채소나 식이섬유를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조금 양을 줄이더라도 적절하게 섭취하면서 그 이후 올 저혈당을 막아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분 섭취가 혈당이 올라갔을 때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혈당이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올라간다. 그래서 가령 한 100 정도에서 200 사이로 유지되시는 분이 300 이상으로 올라간다. 혈당이 또 갑자기 7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런 경우에는 주저없이 주치를 찾아서 의학적인 해결을 받으셔야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릴수록 자기가 먹었을 때 건강을 더욱더 올려주고 에너지를 주면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음식들, 좋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우리 인슐린 호르몬을 보호하고 살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